반갑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이죠.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2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미리 좀 홈페이지 통해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의미를 담을 만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몇 가지 조사를 저희가 새해 들어서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름하여 100인 설문조사. 그러니까 100명까지만 딱 받고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나중에 더 몇 개 항공사 분야까지 모아서 기사로는 나갈 거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마감이 된 설문조사만 오늘 좀 발표를 해드리고 평가를 좀 해보고요. 분석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한번 우리 또 응원도 한번 해보고, 그죠? 예,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조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항사 쪽 하고 있고, 외항사 쪽 끝나면 이제 관광청 업무 성과도, 업무 숙련도 이런 거, 친절도 이런 거, 그런 것도 관광청까지 해서 상반기에 한 1분기 정도까지 설문조사를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요. 일도 없고 참 고심만 깊어지는데 요럴 때 그동안 어떤 생각들은 좀 갖고 있었나 제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현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통해서 설문조사 현재는 그 남미와 미주 쪽 그쪽 대륙 그 외항사 외국 항공사들 호감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행사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한 것과 코로나19 여행업이 흥할 것이다 아니다 예전처럼 더 좀 예전만큼 못할 것이다 이런 찬반 양론 조사도 한번 한 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어떤 전제하에 어느 지역이 성장을 좀 많이 할 것인가, 저희가 대륙별로 주요 국가별로 구분해서 조사한 것도 있거든요. 요거까지 해서 발표를 좀 해드리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공감해보고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1시간가량 9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인사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은 뭐죠? 예. 들어오셨으면 나가지 마세요. 예. 아예 안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켜놓으세요. 안 들으시더라도 켜놓으시면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컴퓨터 켜놓는 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또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유튜브와 함께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들을 음성만 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팟캐스트 플랫폼이죠. 이른바 팟빵에다가 저 여행중개소라는 채널 이름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만 듣고 싶고 소리로만 얼굴 보기 싫다 하면 유튜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 팟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서 거기서도 목소리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브 방송은 1시간가량 하니까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라디오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짧은 분량보다 조금 긴 분량들의 호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보내드리는 라이브랜다. 그 데일리 그 뉴스쇼 있죠. 그거는 호응도가 조금 라이브 방송 그 컨텐츠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라이브 방송에도 1시간가량 끌고 나가니까 팟캐스트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동영상 뉴스 데일리로 해주는 그 동영상 뉴스 쇼 그거 잠깐 할 때 저희가 잠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막상 제가 성함은 몰라갖고 그때 말씀까지 못 드리고 대략 이런 분이 좀 말씀을 남기셨다, 응원을 해주셨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개드렸는데 오늘 저 이름을 그 아이디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아이디 그 뭐죠? 먹고홍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캐시 후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또 자주 들어주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딨지? 찾기가 힘드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어, 어디 있었는데 사라졌나? 이 댓글이 사라지기는 힘든데 댓글이 잘 사라지진 않는데 그분을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예,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지웠나? 지울 리는 없는데 아무튼 한 분 더 계세요. 저희 그 우리 아기를 키우시는 아마 주부님 같은데 그분이 또 댓글 남겨주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 그분을 좀 제가 언급하려고 팟캐스트 이걸 찾아봤는데 없네. 어딨지? 예, 아무튼 이게 스스로 댓글을 지울 수도 있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못 찾겠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순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먼저 그 전에 오늘 내일자 주요 뉴스 중에서 몇 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그 한국여행업협회에서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얼마 전에 그 공문 하나 질의서를 하나 좀 띄운 게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14일 시행 관련 질의를 한번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 그 답변이 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그 좀 원론만 밝힌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어서 좀 실망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갑자기 왜 또 자가격리 14일의 과학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중대본에 한번 물어봤는데 중대본에서는 WHO, 미국 CDC 및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적용해서 14일로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격리기간 단축 국가도 최대 잠복기 14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와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퀘스천은. 자, 이거 뭐라 그러지? 그 현문우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WHO와 미국 CDC가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도 정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국가도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도 14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국가도 이렇게 한다는 답변을 줬어요. 예. 현문의답이죠.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다는 일반적인 타국가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이게 공부를 잘하셨을 텐데 A라는 걸 물어보고 A를 물어봤는데 A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Z와 XZ 이런 답변을 하는 거라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 질문. 202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중 입국 시 검사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확진자, 그러니까 양성, 그러니까 확진자 비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검사 건수가 얼마였고 확진자 수가 내국인은 얼마였고 외국인은 몇 명이었는데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는 비율은 1.8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답변이 좀 나오죠.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 구분은 따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제공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공 불가, 그러니까
따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정보를 제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따로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세 번째, 자가격리 14일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평균 잠복기 및 격리 기간별 발생 현황. 그러니까 평균 잠복을 얼만큼 했냐, 그 다음에 격리 기간별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자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역시 중대본에서는 평균 잠복기 및 격리 기간별 확진자 발생 현황 정보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 불가. 뭘 갖고 있냐 그러면 어? 대신 뭘 갖고 있는 거냐? 중대본은. 자, 저도 참 이렇게 나라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 되게 웬만하면은 이렇게 막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응원하는 편이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좀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단계별 그리고 상황별로 조정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2.5단계니 뭐 3단계니 1단계니 1.5단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확진자 발생 그거에 따라서. 그런 거와 같이 현행 이제 외국에서 오거나 뭐 외국 갔다 오거나 했을 때 자가격리 무조건적인 14일이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라고 여쭤봤거든요. 물어봤거든요. 중대본에. 근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현재는 조정해서 실시할 계획 없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 예방접종 추이 및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요겁니다. 자, 잘 보셨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원론적인, 물론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본에서 요즘같이 예민하고 뭐 이런 뭐 얘기뿐만 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하지만 뭐 원론적인 입장 발표밖에 할 수 없다는 사항을 한껏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특히 첫 번째 질문 과학적 근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무성의하고 좀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내일 메인 기사로 나갈 자료를 먼저 우리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려드린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거 볼게요. 이제 오늘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도 했고 또 다른 것도 했는데, 먼저 가장 먼저 여행사 호감도 조사 전에 먼저 이거부터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조사한 거 저희가 요 조사는 2020년 12월 정도에 시작해서 올해 연초 1월 초에 마무리를 한 조사인데, 이거는 처음에 100인 조사로 안 하고 100명이 좀 넘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것들은 이제 100인 설문이라고 해서 100명만 딱 설문조사를 할 건데 100명한테만 의견을 물어볼 건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좀 더 됩니다. 보시면 2021년 올해죠.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장면 바꿀게요.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 성장이 가장 어떤 지역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지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지역 볼게요. 26%를 차지한 일본입니다. 38명이 일본이 올해 좀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조건은 뭐냐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예전과 같은 여행 분위기로
돌아갔을 때 얘기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한일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잊혀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여행지로서의 갖고 있는 잠재력 같은 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을 많이들 못 갔으니까 일본을 좀 가고 싶다라는 이런 심리도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한 26% 정도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 등 동남아,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또 베트남 근처에 이제 그 캄보디아, 베캄, 뭐 캄보디아 요걸 때겠죠. 여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25% 정도, 37명 정도가 올해 큰 성장이 더 예상이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휴양지들이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중단거리 지역들이 많이 있죠. 인도네시아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좀 걸리기도 하지만 베트남도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베트남 등 동남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 성장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답변을 해서 2등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16% 나온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대륙이 있는 북미 대륙 지역이 또 많이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기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현재 그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워낙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장거리긴 하지만은 그러면 북미와 미국,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가 있는 북미 지역이 가장 또 성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16% 나왔고요. 명수로는 한 24명 정도가 북미 대륙을 뽑아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동률입니다. 동률. 홍콩, 마카오. 이쪽이 한 13명으로 9% 정도. 예, 홍콩, 마카오가 나왔고요. 홍콩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가장 또 열심히 준비하는 곳, 그 데스티네이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인접한 마카오 지역이 올해 또 많은 성장이 또 예상된다라고 한 3순위, 13명 9%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동률인데요. 이건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뭐 이게 좀 저희가 함께 모았어요. 너무 구분하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유럽으로 봤고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포함해서 유럽 대륙으로 봤는데 여기도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 한 세 번째 순위로 홍콩 마카오와 같이 동률로 13명에서 9% 정도 나온 실적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남미에 멕시코, 페루, 브라질, 남미가 그 다음 8명으로 한 5% 정도 됐고 그 다음에 5% 다음에 어디지? 3%, 3%인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같은 3%인데 소수점으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5명 정도, 중국이 5명 정도 그 다음 순위로 중국이 올해 큰 성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4명 찍은 이제 괌과 사이판 휴양지인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 그 지금 방송 나가는데 이게 그 하단에 여기 어디 있죠? 여기 하단에 자가격리 여행 그 해외 하와이 여행고 있잖아요. 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거잖아요. 그 현재 하와이가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나 괌사 이런데 휴양지가 오히려 더 아마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돌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갈 지역이 휴양지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위로 이제 인도양의 휴양 좀 장거리기도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가기가 그렇게 그 뭐 동남아 가까운 휴양지 가는 것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죠. 당연하겠죠. 그래도 한 1% 정도에서 2명 정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올해 큰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많은 분들이 한 26%가량이요. 일본을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미 캐나다, 세 번째가 홍콩 마카오, 그 다음 유럽 대륙 이렇게 해서
올해 가장 큰 그 성장이 기대되는 예상 지역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이,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괌사, 이쪽이, 그 다음에 하와이 쪽, 이쪽이, 아무튼 조금 우리가 흔히 알고, 흔히 가장 유명한 휴양지부터 아마 여행객들이 채워질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프롬 코리아, 부터라도 그럴 것 같고요. 유럽 쪽이랑 장거리 쪽이 가장 늦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조사 요거 저희가 조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것도 얼마 전에 끝난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찬성과 반대, 요 두 가지, 찬반, 요 두 개를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투표가 아니라 설문조사였는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행업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의 찬성, 그 다음에 아니다,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코로나19가 끝나도 당분간 업계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자, 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돼도 여행업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호황을 누린다. 찬성이 18% 됐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코로나 끝나도 당분간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가 8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 여행업계에서 일하시는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소비자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끝나도 당분간 여행업계 침체는 당분간은 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좀 비관적인 생각을, 그 다음에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다는 거. 압도적이죠. 82% 대 18%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투투 항공여행사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시겠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또 주관식으로 또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안전 불감증으로 바로 회복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라고 개인의 의견을 또 댓글을 친절히 또 감사하게 또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낙관적으로 좀 봐요.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비교적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가빠르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요거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기사로 나올 건데, 주가예요, 주가. 지금 지금 언론에서 이런 관련한 기사가 좀 나긴 했습니다. 나긴 했는데, 자, 이거 볼게요, 한번. 하나 투어의 1년치 주가 추세입니다. 주식 추세. 자, 3개월 보고 1년 걸 볼까요? 1년 거. 1년 거를 보면 지금 화면에 저희가 뭐 주식을 잘 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뭐 이 꺾어선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지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보면 전일 대비
1200원이 끝나서 오늘 마감된 것도 그거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이게 이제 2021년 2월이니까 이게 작년 9월부터 해서 뭐 그 대규모 해고 사태 기사도 나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봐도 장사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거 봐도 우리가 지금 여행업 이런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게끔 마련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르면은 보면 딱 알죠. 자, 모두 투어 것도 한 1년 걸 볼게요. 1년 것도 보세요. 표를 이렇게 보면 다소간의 부침은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보면은 오늘도 100원 올라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 3월입니까 이게? 예, 작년 보면은 작년 9월 이후부터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숫자가 코로나19 이전의 숫자랑 요 평균 요 정도 숫자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계속 3월, 6월, 9월, 12월 이거 뭐 1, 2월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행사들도 보면은 그죠? 예. 노란 풍선 한번 볼까? 얘기 나온 김에 노란 풍선 한번 볼게요. 자, 노란 풍선 1년. 노란 풍선도 보세요. 전반적으로 여기도 다소 부침은 이렇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크게. 이게 뭐냐? 또 이제 백신,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백신이 계속 나오고 출시돼서 접종자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또 이렇게 감소하니까 그런 추세가 반영된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결국 이게 여행업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예? 끝나면은 종식이 되면 바로 예전 수준으로 확보를 하지 않겠냐. 뭐 롯데관광이야 뭐 개발해야 그렇다 치고. 이런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식을 잘 봐야 돼요, 주식을.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르면 이거 보면 대충 답 나와.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전문가들은 예측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당장 저건 없지만 이거 볼게, 이거 누른 김에 하나 볼까? 아시아 경제? 예. 우린 여행지라 이런 기사는 다루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여행 주가 벌써, 저 뭐죠? 뭐 설렌다? 뭐야 이거? 벌써 설레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와갖고, 보면은 인터파크 투어도 연초 대비 120% 5% 급등했대잖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시아 경제입니다. 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최근에 여행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조정장이 지속된 반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여행 관련 종목은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예. 그죠? 롯데관광 3천 코스피 3천선 무너질 날에도 4.69% 상승하고 그죠? 롯데관광 개발에 그렇다 치고 참 좋은 여행과 하나투어도 이달 들어 전날 종가 기준 각각 17.56%와 10.6% 증가했다. 상승했다. 여행 예약 사이트 인터파크는 연초 대비 125.69% 상승했고 급등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뭐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접종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투자금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탔다. 특히 지난 23일 마카오 내 중국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 국내 여행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자, 전문가 애널리스트 멘트 하나 볼게요. 여행업종과 카지노 업종 등은 코로나19 피해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자연적 구조조정 자회사 청산에 따른 고정비 감소가 이루어진 패키지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모두 참 좋은 여행 재개 시 높은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대규모 스텝들을 대규모를 해고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욕도 먹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욕먹는 건 잠시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조정을 해서 고정비가 감소했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주가는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겠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투어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을 했다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죠? 여행 주가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드캡 투어의 저거를 레드캡 투어도 똑같아. 전반적으로 이렇고요. 자, 대충 그 여행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항공사 볼까요? 항공사? 항공사도 대한항공 보시면 이렇게 쭉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곧 넘어갈 거로 보이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3년에는 뭐 1년 걸 보면 붙임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제주항공도 볼까요? 제주항공 1년치를 보면 항공사는 약간 여행사 곡선관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장된 여행사가 항공사가 또 어디 있을까? 아까 참 좋은 봤죠? 참 좋은 아까 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어 저희가 아까 하다 간 거 우리 거 컨텐츠 요거 그 뭐죠? 그 뭐지? 코로나19 종식 때 여행을 호황 누릴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종식되면 아마 주가 영향부터 시작해서 많이 아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전만큼. 그래서 시간만 좀 더 지나면 예전 이상으로 우리가 특히 여행사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좀 파악을 해도 그다지 틀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찬반 요 얘기를 한번 조사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끝난 것 중에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엊그저께 끝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입니다.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 뭐 이거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행사 규모와 또 여행사의 성과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 투표를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서 호감도가 좋은 또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업체들 뭐 이런 거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호감도가 높은 호감도가 좋은 여행사를 하나만 선택하자는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느렸어요, 진행 속도가. 근데 지난주 주말에 또 사실 100명이 안 되고 한 40명가량 됐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막 많은 분들이 몰리더라고. 그래갖고 댓글도 막 평가하는 댓글도 많이 썼는데 이거 보면 이제 온라인 투어가 가장 많아요. 온라인 투어가 많은데 또 댓글도 온라인 투어 좋다고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이분들은 보면은 이제 저희가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IP 주소를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겹치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다른 쪽에서 다 쓰긴 쓴 건데 아무튼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 온라인 여행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예측도 해보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 뭐 관심이 있어서 자기 회사 누르고 싶으면 누르는 거지 뭐.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그리고 온라인 투어가 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온라인 투어가 잘합니다. 이미지도 좋고요. 온라인 투어를 이용해 주신 분들 제가 후기 같은 걸 들어보면 대부분 평가가 좋아요. 예. 지금 요 나온 순위도 거의 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뭐 이거 말이 돼 이런 조사라고 할 만큼은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 한번 순위를 살펴볼까요? 온라인 투어가 1등입니다. 호감도 1등. 100명 중에 40명이 선택해 주셨어요. 40% 정도. 40% 정도 선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온라인 투어를 선택해 주신 분들이 가장 주관식 평가를 많이 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는 조금 그렇고,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재우라는 성함을 쓰시는 분이 항공권 및 여행 상품 검색이 쉽고 빠르면서도 가격 저렴하고 직원들의 친절한 상담 보면은 우리 온라인 투어 직원분들 좀 친절하게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님들의 어떤 이런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었고 불편 없이 안내해 줬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어에
뭐 가이드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상품 구성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투어. 저는 직접 이렇게 사이트를 상품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찾기가 쉽고 패키지도 많아서 온라인 투어를 많이 좀 찾는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에서 1위는 온라인 투어가 40%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진관광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무려 23%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23%. 100명 조사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그 명수예요. 100명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떨어지게끔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진관광이 23% 정도인데 한진관광에 대한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평가도 어디 남았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봤나 보다. 잘못 봤네. 예. 한진관광에 대한 평가 주관식 평가는 없었어요. 예. 그건 나온 거는 없었다는 거를. 예. 그래서 아무튼 한진관광이 한 23명 그래서 23% 정도가 한진관광의 호감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전에 한진관광에 제가 다른 신문사 우리 여행 관련 전문의 다른 전 직장에 있을 때 한진관광에 취재해서 많이 갔는데 그때 지금도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거만하게 기자를 대하는 어떤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는 좋은 그 기억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무슨 뭐 꼰대처럼 가르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 회사에 대외적으로 좀 친절해야 형식 그러니까 좀 일부러라도 좀 속은 어떻더라도 좀 친절하고 최소한 거만해 보이는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이제 관광청이나 특히 상담하고 전화 받는 그런 여행사 직원분들이나 이런 건 왜냐하면 그런 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업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 근데 한 명 좋았던 친절했던 상담이 됐든 이렇게 뭐 어떤 미팅을 통한 그런 만남에 대해서 좋은 기억.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교만하지 않고 좀 자만 떨지 않고 시건방 떨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진강학이 또 이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호감도가 많이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네요. 23%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 모두 투어가 또 3위를 차지했습니다. 12%. 사실 하나 투어랑 모두 투어가 여행사의 좀 대표격이잖아요. 입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다시피 하나 모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규모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도 큰 만큼 가장 일선의 가장 대표성을 갖고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비난도 많이 받죠. 그죠?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거는 일종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등 기업, 2등 기업 뭐 그런 그 소위 그 가장 대표되는 기업들이 그 분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어.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비난을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이 타겟이 되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모두 투어가 또 의외로 한 3위 정도 나왔습니다. 12% 정도 3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노란 풍선도 7% 정도 차지했습니다. 노란 풍선이 조금 이제 그 많이 또 우리가 업계 관계사들에게 많이 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는 보면. 그래서 노란 풍선이 7% 나왔고 나 노란 풍선 하면 자꾸 요즘에 새로 나온 그 통닭 브랜드 있죠. 그게 자꾸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 아무튼 노란 풍선 축하드리고요. 7%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야? 7% 다음에 6%야? 6%? 6%. 6%가 인터파크 투어. 6% 인터파크 투어가 6% 정도 나왔네요. 인터파크 투어는 뭐 전반적으로 뭐 좋은 이미지 대 소비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위에 둘러봐도. 네,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이 레드캡 투어가 그 다음이네. 레드캡 투어 맞죠? 1위 온라인 투어 40%. 그죠? 2위 한진관광 23%. 3위 모두 투어 12%. 4위 노란풍선 7%. 그 다음 이 레드캡 투어 5%. 레드캡은 근데 인센티브가 좀 많아서 그죠? 인센티브가 많은데 레드캡 투어에 대한 저기가 좀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 강추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레드캡 투어 응원하는 목소리 주관식으로 남겨주신 분도 보이네요. 자, 레드캡 투어.
그 다음 레드캡 투어 다음으로 어디냐? 5% 밑에가 3%인가? 3%면은 참 좋은 여행 3%, 그 다음에 하나 투어 3% 이렇게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 개발이 1% 정도, 롯데관광 개발이 1% 정도 나왔는데 예전에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제 말이 다 객관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롯데관광이 예전에 조금 많이 좋았어, 그죠? 예. 예전에는 그리고 롯데관광이 아직도 고정 고객들이 있어요. 중장년층들 중심으로 해서 롯데관광이 그 고정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충성 고객들이. 그러니까 약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한진관광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약간 젊은이들은 겨냥했다는 거는 이제 노란풍선과 인터파크 투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세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롯데관광과 그 한진관광은 좀 중장년층 이상의 고정 충성 고객층을 좀 확보한 그런 업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하지만은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로 그 호텔 그 리조트 그거 하면서 좀 여행사 부분이 많이 조금 이제 앞으로 조금 예전만큼 못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 한진은 최근에 보면은 한진이 그 조금 젊은 감각으로 많이 조금 가더라고요. 상품 같은 것들 저희가 그 한진관광 상품 같은 것들 보도 자료를 최근에 그 좀 적극적으로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진관광 여행 상품들 보면 최근에 뭐 테마여행 그 상품 플랫폼을 그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테마여행 전문사와 함께 그 하는 뭐 설명회도 했다고 그러네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한 100여 개 여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진관광에서 이렇게 했고 테마여행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한진관광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한진관광이 요즘에 상품 나오는 게 조금 감각 자체,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조금 젊게 좀 가져가자 뭐 이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한진관광이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예, 물론 기존의 그 충성 고객층들이 있지만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를 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거를 저희가 음,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저걸 볼까요? 우리가 저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해드릴게요. 자,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입니다. 100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행사 규모와 성과 관계없이 호감도가 높은 여행사 1위는 온라인 투어 40%, 2위는 한진관광 23%, 3위는 모두 투어 12%, 그 다음 이어서 노란풍선, 그 다음에 인터파크 투어, 그 다음에 어디야 레드캡 투어, 그 다음에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참 좋은 여행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내 생각엔 개인적으로 참 좋은이 1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이걸 하면서 참 좋은이 1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사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좋은이 1위를 많이 생각보다는 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제 예상은 참 좋은 1위 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참 좋은이 1위를 못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의외다. 예, 그리고요, 우리 그 지금 실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실시간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또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뭐죠? 저희가 지금 또 홈페이지에 하나를 걸어놨어요. 이거 항공사는 원체 개수가 많잖아요. 대륙별로, 데스티네이션별로. 그래서 일단 구분을 좀 했어요. 일단 국적사는 안 하고 외항사를 위주로 하는데 먼저 그 한 게 저희가 유럽 대륙도 나중에 할 겁니다만 먼저 백인 설문에서 미주와 미주 대륙 운항,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남미, 대양주 운항하는 그 하와이 그쪽 포함해서요. 외항사 중에 이것도 호감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를 하나만 선택해 달라는 설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7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고요. 보시면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운항하는, 그러니까 물론 인천 어쨌든 우리나라 노선이랑 연결이 된 노선들이겠죠. 그 항공사겠죠. 그래서 지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트래블데이지 홈페이지 가장 첫 화면 중간쯤에 보면 백인설문 미주대륙 운항항공사 호감도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해서 하나씩 좀 본인이 생각하시, 나는 어디에 호감도가 좋아, 그런 있어, 어떤 항공사의 호감도가 좋아, 그런 항공사에 투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딱 100명 채워지면 요 내용 갖고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종료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나중에 기사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추세 같은 것도 살펴볼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많은 표를 좀, 한 사람당 한 표밖에 못 찍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여행사 호감도 조사와 코로나19 여행업이 흥한다 아니다 요 찬반 의견 조사 관련한 거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올해 가장 성장이 예상되는 데스티네이션, 여행지 데스티네이션 또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좀 소개를 해 드렸네요. 자, 어느덧 8시 50분을 향해서 갑니다. 시간 참 빨라. 라이브 방송하면 시간이 안 가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 되겠어. 근데 시간이 요즘엔 꼭 라이브 방송을 안 해도 너무 빨리 가. 어제 제가 뉴스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우리네 이 시간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령과 나이에 따라서 시간 가는 속도가 다르다고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제 뭐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진짜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저도 나이를 제가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느낌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가면 너무 빨리 와.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더 사회생활에 어떤 많이 해, 비즈니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 나갈 때, 그런 역할을 할 때 뭐 결제할 때 있죠. 매달 한 번씩 며칠 날 결제할 때 이런 거를 기점으로 따지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저도 한 그 조그만 회사의 대표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 직원이 없거든요. 월급을 주는 직원이 없어요. 정식적으로 월급. 저가 대략 혼자 다 하잖아요.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그 월급 날짜 너무 빨리 돌아갈 것 같아. 미치지 않을까 싶었을 것 같아.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또 기업이나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께서는 와, 직원들 월급 날짜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고, 그죠? 항상 불안해하시고 저 초조해하시고 하는데 뭐 돈 쌓아놓고 살면요 뭐 그런 고민 누가 하겠습니까? 보너스도 주고 그러겠지. 근데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예전 수준만큼 뭐 라이브 방송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우리나 언제 한번 세 자릿수 한번 몇백 명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 실시간 참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긴 올까? 예. 아무튼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은 3월 1일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은 저희가 뉴스를 안 하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동영상 뉴스 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그 뉴스도 그렇고 나가질 않습니다. 임시 휴강이고 휴방입니다. 휴간, 휴방 둘 다 합니다. 3월 2일.
화요일자부터 찾아오겠습니다. 3월 1일 김인현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외친 것처럼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중대한 3월 1일이 올해는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해봅니다. 자, 오늘 어느덧 1시간을 조금 못 채웠습니다. 오늘 뭐 댓글 참여가 좀 저조해서 1시간 조금 일찍 끝내보겠습니다. 예, 끝내보고 다음 주에도 저희 그 동영상 뉴스쇼 데일리로 나가는 그거 많이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기 많이 읽어주시고 또 동영상 뉴스쇼는 많이 또 봐주시고 구독 그다음에 알람 알람 1분기 중에 저희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지금 1,400명 넘었거든요. 1분기면 3월 말이구나 안되겠다. 상반기 중에 구독자 2,000명 목표하겠습니다. 많이 좀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알람 설정도 뭐 공짜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예.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